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후보들마다 막바지 선거운동에 열을 올렸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민주당이 또다시 18석을 석권할지가 큰 관심입니다. 무소속 후보들의 도전, 여성 의원 탄생 등 관전 포인트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파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부 중간 유통 상인들의 전남 지역 대파 매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의대 공모 결정으로 두 대학 간 의대 유치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전남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의 역할이 희미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권 심판이냐, 정권 지지냐를 두고 여야 간 한판 승부를 벌이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도 후보들마다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는 함성과 구호로 종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후보들은 유권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목포 시민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규탄하고 심판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선봉에 서겠습니다.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공원 앞에서 이번 22대 총선 내일 4월 10일 선거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 주실 것을 간곡히. 차량들이 멈춰서는 도로 옆에서 목포를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영특하고 영민한 용감한 사냥개를 한 마리 키우시겠습니까? 기호국은 저 이윤석과 함께 목포 광역시대 목포와 신안을 통합하고 목포와 무안을 통합을 해서 또 다른 후보들은 확성기를 동원한 유세보다는 목포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거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며 유세를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서민들, 시민들의 어떤 민생 뭐 이런 어려움들이 국회에서 이야기가 좀 대변돼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파란 비닐봉지가 중간중간에 통사시민들이 놔두는데 저희는 또 가끔 버리긴 하는데 또 생활 쓰레기를 버리고 버려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13일. 혼신의 열정을 태우며 자신을 알리던 후보들. 이제 유권자들의 냉정하리만큼 준엄한 결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우리 지역 대표 일꾼을 뽑는 제22대 총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총선 관전 포인트를 신광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이 18석을 모두 석권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민주당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는 광주 전남이지만 공천 과정 논란으로 확산된 따가운 시선을 극복해야 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예상되고 있지만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컷오프돼 반발한 일부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현역 의원 가운데 몇 명이 다시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광주 전남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 이번에 다시 공천장을 받은 후보는 6명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새로운 인물로 교체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승리할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출신 중진 의원들의 선전 여부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그리고 광주 서구갑에 옥중 출마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각각 6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국민의힘 이정현 전 의원은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선거구에서 4선에 도전합니다. 비례대표 투표에서 광주 전남 유권자들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가운데 어느 당을 선택할지도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전남에서 여성 후보가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뢰 도전장을 내민 여성 후보는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유현주 진보당 후보. 여성 지역구 국회의원이 배출될 경우 전남은 지난 1978년 이후 46년 만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일꾼을 원하고 있을까요? 인생 첫 투표를 앞둔 고3부터 80대 어르신, 소상공인, 노동자 등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인생 첫 투표를 앞둔 고3 유권자들은 개성만큼 후보를 뽑는 기준도 다양했습니다.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빨간 날에도 일을 나가시는데 빨간 날에도 쉴 수 있는 저희에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주는 국회의원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다양한 직종의 유권자들은 무너져가는 민생 살리기가 가장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앞에 있는 지원금만 보고 창업을 하시고 1년도 안 돼서 폐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교육이나 그 법으로라도 뭔가 전통시장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다.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일꾼이면 누구든지 소규모 이 사업장 그 오너들 그 임금 가지고 장난 좀 안 쳤으면 최고 좋겠어요. 그런 것 좀. 무엇보다 지역의 해묵은 문제 해결에 나서는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것만큼은 진짜 의대를 거짓말 안 하고 확실하게 설립을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예를 들어서 무거운 거 이제는 도지사 같은 건 글이 살짝 밀려가지고 이쪽이 좀 소외된 느낌을 내가 받았어.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이쪽 신안선 낙도라든가 해남 진도 이쪽으로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령에 관계없이 유권자들은 당선 후에도 꾸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꾸준히 열심히 해가시오. 그러면 우리 국민이 다 알아줘라. 나는 그러고 싶어. 그런 사람 좋아요. 이런 시즌이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정말 피부에 체감되는 정책과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 MBC가 내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전하는 개표 방송을 다채로운 방식으로 선보입니다. 목포 MBC는 선거가 끝나는 오후 6시 30분 목포 원도심에 위치한 신사옥 미디어월을 통해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개표 방송을 이어서 송출할 예정입니다. 또 밤 9시 30분부터는 광주 여수 MBC와 함께하는 공동 개표 방송을 진행하고 밤 10시 이후 3차례에 걸쳐 전국 격전지 판세와 전체 의석 전망, 우리 지역 개표 상황 등을 전달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대파 논란이 증폭되면서 일부 중간 유통 상인들의 전남적 대파 매입을 전면 중단해 재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대파 가격 안정화를 위해 1,500억 원을 웃도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대파 수입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 관세 규정을 의결하면서 도매 시장의 대파 가격은 킬로그램당 2,570원에서 1,690원으로 한 달 새 9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진도와 신안군 대파 재배 농민들은 특히 정치에서 대파 논란이 이어지면서 중간상들의 매입 중단이 잇따르는 등 향후 가격 전망도 불투명해 대파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분신한 고 강상철 열사를 추모하는 목포여갑 5월 걸상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관련 민관 기관들이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목포 민주화운동 계승사업회는 전라남도와 목포시와의 협의를 통해 훼손된 5월 걸상의 복구 견적에 따른 예산 지원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 강상철 열사 추모 기념 사업회 관계자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열사를 추모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며 허술한 관리로 훼손된 5월 걸상의 상태에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전남 어느 대학의 의대를 설립할지 공모로 결정하겠다는 전라남도 발표 이후 지역사회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김현우 전남지사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의대 공모 비판만 하는 지역사회와 언론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있다고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단일 의대 공모 절차로 인한 전남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 역할론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남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 이어 전문가 포럼에서 범희승 공동집행위원장은 도내 공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캐나다 2개 대학이 협력해 하나의 의과대학을 설립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김현옥 전남지사는 본격적으로 통합의대론을 꺼내들었고
목포대, 순천대 관계자들과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의대론에서 단일의대 공모로 정책 전환을 발표한 김용록 전남지사. 전남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의대 유치 계획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지역 여론은 싸늘해졌습니다. 그러자 김 지사는 전남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 집행위원회에게 이번 결정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진즉 뵙고 말씀을 소상히 드려야 되는데 3월 18일 날 회의도 소집하기에 너무 급하게 서면으로 했던 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정말로 어려운 결정이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신속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제 인사 말씀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윤옥 지사는 언론 보도만 보면 오해할 수 있어서 설명에 나섰고 지역사회가 대안 제시 없이 공모 방식 비판만 하고 있다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은 비판은 하지만은 어떤 대안을 공모 방식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대안 제시는 없는 형편이고 양 지역 다 우리 지역의 의과대학을 설립해 주세요 하는 안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의대 설립 문제. 지역 여론 악화에 따른 대안 제시 책임이 도지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한편 전남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 산하 집행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전남도 관변단체와 유관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전남지사가 두 대학 간 의대 유치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범도민 추진위가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야심차게 출범했던 전남 의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국립의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범도민 추진위라고 발족을 했으나 지금 전라남도에서 공모제로 바꿈으로 인해서 범도민 추진위의 역할이 없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다음 주 초 목포대, 순천대 그리고 목포시, 순천시 관계자들과 만나 단일의대 공모 결정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남 의대 파문에 따른 전남도 의회 상임위원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선국 전남도 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은 의회와 상의 없이 의대 유치 추진단 이관을 결정한 전남도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최근 밝혔는데 오늘 16일 도의회가 개회할 예정이어서 실제 사퇴로 이어질지 전남도와 전남도 의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관련 보고를 받고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해선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위원장직 사퇴를 통해 집행부의 독단을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 전남지역본부는 전남 취약계층에 7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 70박스를 지원하는 고물가 극복을 위한 사랑의 우리 축산물 정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목포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도 함께했으며 우리 농업지키기 운동본부는 최근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한국도로공사, 전남개발공사 등 3개의 기관은 고속도로 일부 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라남도는 인허가 등 행정 지원과 함께 발전 수익을 지역민과 공유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공사는 사업 부지 제공을, 전남개발공사는 발전 설비 설치와 운영 관리에 나서기로 약속했습니다. 목포 무안 신안 축협이 한우 산지 시세 가격 하락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 사료 및 배합 사료 특별 지원 행사를 실시합니다. 축협은 특별 지원 행사를 통해 농가별 배정 물량 소진 시까지 배합 사료 및 섬유질 배합 사료를 한 포당 1,000원으로 총 5억 원을 지원하고 무안군과 신안군을 대상으로 총 2억 8천만 원의 사료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은 신안 만제도 주상절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습니다. 만제도 주상절리는 만제도 섬 전체의 해안을 따라 노출된 응유암층에서 주상절리가 잘 나타나는데 만제도 남동쪽 장바위산 해안 절벽에는 수십 미터 규모의 주상절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친 뒤에 천연기념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